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리스너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한혜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구조화를 잘하는 방법 정말로 있나요? 라는 거에서 2탄 Q&A 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전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차분하게 길게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7번까지 다 해볼 건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면접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여기 면접 자료 정리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노트 예전에 했던 거 다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이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트 앞부분에 제가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겠는 내용들을 막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상을 나누자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교사가 우리가 그 대답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학생을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를 상담할 때도 있고요.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해당 학생이 포함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라든지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을 나눠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상담교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학생에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학생에게 1가지, 학부모 1가지, 그 다음 교사 1가지, 그럼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나누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꿀팁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방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중에 긴급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담 시간을 따로 빼서 할 수도 있고 창제 시간 또는 진로 교육 시간, 지역 연계 시간. 물론 이때는 내가 뭔가 교육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담임쌤에게 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뭔가 지역과 연계할 수도 있고 학부모와 협력할 수도 있고 가정 과 연계해서 같이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할 수도 또 연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3가지 얘기하는 거, 5가지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겹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1가지를 했다면 2번째 방법은 키워드가 겹치지 않는 다른 방법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키워드 중에서도 시책 키워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을 활용해서 내가 내가 속한 지역청에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시책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봤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연결을 해보거나 미소를 짓는 거. 물론 지금은 제가 이때는 미소 짓는 게 저도 쉽지 않아서 막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그래도 억지 막 무슨 완전 무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무표정을 하면은 바로 말을 할 때도 그게 어조에서 바로 차이가 나거든요. 좀 더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좀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다면 눈도 웃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신감을 가지고 따뜻함과 배려를 불어넣자 이런 거를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앞부분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좀 개괄적으로 학교란 무엇일까? 교사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상담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써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제 생각들을 막 쓰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제가 답변하다가 좀 괜찮았던 거,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내가 메모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계속 틈나는 대로 그냥 공간을 아예 남겨놓고 메모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할 때 학교는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상담교사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무엇이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란 학생들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든지 교사는 학생의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에 집중해서 이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주옥 같은 문장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내가 틈나는 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 교사의 자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나의 자질을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의 자질을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뭐 제약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한점, 부족한 점, 단점, 나의 자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뭐 학생을 끝까지 믿어주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리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거를 단점으로 막 몰아가기보다는 뭐 나의 예를 들어서 나의 장점이 학생 끝까지 믿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약점은 뭐예요? 내가 인내심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또 부모님이나 교사는 담임선생님들은 쉽게 지칠 수 있다. 그래서 협력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거를 극단적인 나쁜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교사라는 걸 명심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 자질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각각의 그런 상황에서 키워드 바탕으로 해서 뭔가 뭐 사제동행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선생님께 불만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들로 제가 뭔가 구조화를 나름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잊지 말자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을. 왜냐면 내가 하던 것만 하면은 그것만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답안들을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해봤던 거 공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책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었으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 방향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써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딱 중요한 거는 담임선생님에게 연결되는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교사로서 내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입학 전형, 뭐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 2번에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에서 과거, 국제고, 외고, 입학 전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맞춤형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거 좋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답안할 때 셋째 저는 맞춤형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막 나 시책 외웠다 이런 티를 내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 언어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내가 교육 복지 환경을 학생에게 맞게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긴 말보다 맞춤형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에서 딱 쌈박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정리하기. 마지막으로는 제가 뭘 했냐면은 이렇게 뭔가 저는 한눈에 딱 봤을 때 구조가 되게 잘 되고 입력이 그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눈으로 딱 볼 수 있게. 그래서 각각 우정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뭐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뭐 서울형 자유학기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2W1H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구조화를 저만의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서론 결론 멘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서론 결론에서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요. 물론 되게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면접관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딱 요약 정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떤 거 얘기할 거예요? 딱 얘기해주고 결론에서는 나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책과 연결해서 상담교사로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 이런 거 연결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쓸 때 이런 거 시책과 연결하는 단어들로 뭔가 마무리 결론 멘트 한다면 좀 좋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답변하는 게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제가 만점 받았던 그 답변 그대로 전사해서 올려놨거든요. 물론 기억나는 대로 썼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본론에 훨씬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선생님들이 보니까 시간이 일단 체크를 잘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시간이 없는데도 뭔가 이걸 다 하려고 하는 욕심에
제일 중요한 본론을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뭔가 과감하게 서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은 부상형 2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든지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 오히려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만약에 상담교사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뭐 그 학교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문장씩으로만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럼 본론에만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 키워드로 삼을 만한 문장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키워드로 삼을 만한 문장들은요. 내가 질문을 먼저 잘 보세요. 질문에 분명히 어떤 키워드인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학부모 면담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랑 상담하는데 그 학부모 상담할 때 이 학부모의 특징이 뭔가가 있다면 불안한 학부모인지 무기력한 학부모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학부모인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학부모인지 이런 것들은 질문에 이미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뚜렷하게 보시고 거기에서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한 거를 서론과 결론에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로 하려면은 시책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책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이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문장에서 딱 한 단어로 한다면 어떤 게 중요한 걸까? 여기서 신뢰가 포인트인가? 협력이 포인트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 관심이 포인트인가, 믿음이 포인트인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4번도 약간 연결될 수 있어요. 말이 계속 길어져요.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은 구상형 1번과 2번을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번에서 한 80% 해버려요. 그럼 2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못하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아무리 길게 해도 플러스 점수 없어요.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하는가 각각이 중요한 거지 뭐를 더 잘했다고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 계속 길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해도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문장에서 핵심 문장을 딱 때렸다 했으면 그 핵심 문장을 말한 거에서 뒤에 딱 그냥 보조 문장 한두 문장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 말했는데 이거 뭔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뭔가 내가 설득이 안 됐다라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첫째라고 말할 때 과연 내가 가장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를 첫 문장에 때려보세요. 딱 첫 문장으로 딱 얘기하고 강력하게 딱 첫 문장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약간 그 보조적으로 이거를 좀 설명하는 거 추가 설명 한두 문장 정도로 하고 끝난다라고 일단 결정을 하세요. 첫째 방법 얘기하는데 5문장 이상 얘기하는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연습하시고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뭐지를 계속 말한 거 내가 다시 돌려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문장만 여러 문제를 계속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거를 녹음이라도 차라리 한 다음에 그걸 들어보면서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를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몇 번 해보면서 자신감이 쌓여야지 모르는 거 여러 개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즉답형을 필기 없이 구상하는 방법. 일단은 즉답형을 필기 없이 구성하는 방법에서는 자기가 여기에서 무엇인지 딱 요약하고 딱 키워드로 딱 뽑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필기 없이 구성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즉답형 문제를 보고서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구나가 아직 정리가 내가 스스로 안 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방임, 무기력 뭐 이런 거 딱 얘기했을 때 이 학생들 어떻게 해야지 딱딱딱 이런 것들이 적어도 3가지씩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즉답형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무기력한 학생 이럴 때 어떻게 할래요? 그냥 이거를 스터디원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게임이 너무 중독됐어.
뭐 과몰입이야. 근데 부모님들이 막 이미 무기력해. 뭐 이럴 때 어떻게 할래요? 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 너무 안 좋아요. 맨날 부모가 윽박 지르고 애는 만들려고 하고 반항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할래요? 그냥 이거를 스터디언들끼리 그냥 계속 주고받듯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일단은 연습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키워드의 딱딱 방법들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방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연습이 한번 됐다, 1차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즉답형으로 해보는 걸 연습을 하세요. 구상형 하지 말고 구상 문제 풀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즉답형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 보면은 구상 문제가 좀 쉬워질 거고요. 왜냐하면은 즉답을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즉답형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보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제 조건 당연히 당황합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나 당황했어. 나 모르는데 망했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로 공부했는데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일단 질문에서 최대한 키워드, 뭔가 방법들이 있는지, 뭔가 힌트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어떻게든 해서 내가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연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때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이때 당황하는 건 당연한데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세요. 그 대신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끌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만약에 잘 모르는 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에서 오히려 내가 막 주절주절 얘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나중에 아는 문제 나오도 못합니다. 자, 마지막. 즉답형이 끝나고 면접 끝났는데 시간 남았어요. 이때 포부를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이건 X. 왜냐하면은 이미 내가 할 말 다 끝났는데 시간 남았다고 더 하면은 그게 굳이 그게 딱 그 플러스 점수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걸 계속 계산을 해야겠죠. 내가 시계를 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결론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그냥 얘기하면서 해야지 뭐 이상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갑자기 포부 얘기하는 거는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차라리 결론에서 내가 조금 더 포부를 녹여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컨텐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위 조심하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